이랬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한국의 계단 닦기 이런 빡센 운동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실 뚱뚱인데 이런 거 세상에. 응? 그리고 지방 분해 주사부터 지방 흡입까지 그리고 마사지 발사 어쩌고 정말 다 해봤어. 저는 식단을 어떻게 하냐 하나도 안 하려고 간제비실 식단. 안녕하세요, 희치입니다.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랬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3달 만에 15kg 정도를 뺐거든요. 식단이랑 운동은 당연히 하고 그 외에도 약, 한약, 양약 그리고 지방 분해 주사부터 지방 흡입까지 그리고 마사지, 발사 어쩌고 정말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살을 빼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해드릴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쇼호스트랑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방송에 조금 보여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외적인 거에 조금 신경을 유독 많이 쓰는 사람이다 라는 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쇼호스트인 만큼 되게 많은 좀 상품들을 써봤어요. 그 중에서 제가 돈 주고 산 것도 있고 돈 안 주고 받아서 써본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솔직히 별로였던 것도 있고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말씀드리면 어릴 때부터 뚱뚱하다는 거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좀 있었어요. 제가 뚱뚱해서 왕따를 당했던 적도 있었고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 한창 흑청 막 이런 게 유행할 때였어요. 막 그리고 소녀시대 지 막 이런 거 나올 때여가지고 막 빨간색 스키니지 막 이런 게 유행할 때였어요. 근데 또 막 엄마가 패션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맨날 그런 바지만 사다 주는 거예요. 나는 하지 뚱뚱인데. 그래서 그런 걸 입고 다녔다? 근데 저 아직도 그날의 날씨, 공간, 냄새 다 모든 게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흑청 바지를 입고 아파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딱 지나가는데 저기서 어떤 여자애가 제 허벅지 봐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응? 그래가지고 그때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저는 다이어트를 하지 못했죠. 늘씬이가 되지 못했죠. 왜냐? 식욕은 여전히 왕성하니까. 그래서 또 그때는 뭔가 이 뚱뚱하다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그 뚱뚱이 시절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조금 충격을 먹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쇼호스트랑 아나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주변에 다 이쁜이들밖에 없잖아요. 늘씬이들밖에 없잖아요. 자, 그거를 보면서 첫 번째로 나도 빼긴 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방송을 딱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방송할 때 제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요 앞쪽에 카메라가 몇 대가 있고 그 모니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채팅이라던가 아니면 PD님이 오더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있어요. 그 모니터에 하필 그 직원들끼리의 카톡 창이 하나가 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카톡 창에 헐 쇼호스트님 뱃살 봐. 헐 쇼호스트님 살 봐. 이게 카톡으로 서로 제 살 얘기를 주고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솔직히 수치스러웠어요, 저는. 이게 뭔가 그분들이 밉다 이것보다는 저는 그때는 일단 자격지심도 심했기 때문에 제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외모를 좀 더 가꿔야겠다라는 약간 정병 아닌 정병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성형수술이나 이런 시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게 저의 좀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관심 갖게 된 계기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운동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후에 제가 얼마 안 돼서 코 수술인가? 눈 수술인가? 하나가 있었어요. 수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한 김에 저는 빨리 방송을 복귀를 해야 되니까 붓기를 빨리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붓기를 빼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천국의 계단 타기 막 이런 빡센 운동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저녁에 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밤 산책을 했어요. 그것도 런닝이나 뭐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빠른 걸음. 우리 경도할 때 아시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뭔가 버스 같은 거 놓칠 것 같아서 빨리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급하게 달려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속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땀은 막 뻘뻘이 아니라 한 송글송글 며칠 정도 그 정도의 운동을 저는 해줬습니다. 그 당시 저는 되게 핫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금토일을 밤마다 클럽에 갑니다. 그래서 한 12시쯤 가면 한 새벽 3시까지 막 흔들어 제껴요. 야! 이러니 뭐
거의 주 4일을 밤에 한 3시간씩 유산소를 한 거예요, 저는. 근데 또 뭐 코수술을 했으니까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술은 안 마셔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막 3시간 막 흔들어 제끼니까 그 정도로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저는 도합 하루에 아침에 1시간 산책하고 저녁에 클럽에서 3시간을 흔들어 제껴가지고 4시간을 저는 유산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 4일을 4시간을 유산소를 하니까 살이 나만 알 수가 없는 그런 뭐 그렇게 저는 운동을 했고요. 근데 작정하고 뭐 필라테스를 끊어서 운동을 했다. 작정하고 PT를 받았다. 그러진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클럽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럽 다녀와서 해장 이딴 거 전혀 하시면 안 돼요. 클럽 다녀와서 유산소 했으니까 뭐 단백질 먹어야지 하면서 뭐 닭도리탕, 곱도리탕 이딴 거 절대 안 드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식단. 사실 이때 제가 3개월 동안 15kg를 빼내면서 하나도 안 어려웠거든요. 식단도 연예인 식단. 아침에 사과 하나, 뭐 점심에 샐러드, 저녁은 안 먹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정해놓고 하지 않고 저는 식단을 어떻게 하냐? 약간 간제비식 식단? 간제비식 식단이 뭐냐면 약간 이렇게 찔끔찔끔 나의 이 위를 속여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고파. 그러면 밥을 먼저 먹잖아요. 배가 고프면 뭘 먹어요? 영양제를 먹었어요. 그 가루 유산균을 먹었습니다. 그 공복에 먹을 수 있는 유산균들. 비타민 같은 거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조금 쓰리고 신물이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은 드시지 마시고 유산균은 공복에 드셔야 좋기 때문에 유산균을 드시는데 그것도 가루로 된 유산균들이 있어요. 되게 맛있는 유산균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아침에 공복에 저는 먹어주고 그리고 좀 더 참아요. 근데 배고파요? 호박즙 하나 또 뜯어서 먹어주고 그러다가 또 배고파. 그러면 그 견과류 이런 거 몇 개 집어 먹고 그러고 또 배고파. 그리고 계란 하나를 먹고 그리고 또 좀 배고파. 단백질 반 하나 먹고 이렇게 진짜 이 배고픔을 미루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럴 때 포케라던가 샐러드라던가 아니면 뭐 바질 파스타라던가 아니면 저는 그냥 한식을 냅다 시켜 먹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끼 정도는 조금 제대로 먹고 근데 그걸 먹기 전까지는 최대한 미루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쭉 보니까 미루고 하다가 결국에 한 4시에서 5시 정도에는 하나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식사를 4시부터 5시까지는 미루다가 근데 그 미루는 사이에는 계란, 견과류, 단백질바, 단백질 쉐이크, 바나나, 사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강종 다이어트 같은 걸 좀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4시, 5시쯤에 한 끼를 제대로 먹고 먹은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일을 하거나 뭐 그러다가 9시, 10시쯤에 또 산책을 나가요. 나가면 한 10시, 12시쯤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오면 산책을 하니까 좀 배고파요. 그러면 계란 하나나 뭐 바나나 하나 아니면 컵누들 매콤한 거 땡길 때는 컵누들 이런 거를 또 먹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막 안 배고팠어요. 왜냐면 제가 억지로 절식을 하고 막 오늘은 이것만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한 게 아니라 배고프면 일단 입에 뭐를 넣기는 넣었잖아요. 배고프면 호박즙 먹고 배고프면 계란을 먹고 뭔가를 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를 먹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이 배고픔을 억지로 참아야지 이런 느낌이 전혀 저는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한 끼 정도는 또 적당히 잘 먹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단 때문에 어렵다라는 느낌은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말라갱이 연예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이어트 비법이 뭐야? 이런 거 물어보면 늘 이런 얘기 하죠. 조금씩 자주 먹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집에 있는 냉장고라던가 아니면 자주 있는 곳에다가 늘 이렇게 상비를 해두고 조금씩 이렇게 찌끈찌끈 먹으면서 간제비식 다이어트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간제비식 다이어트를 하실 때 좋은 건강 간식들을 몇 가지를 제가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제가 계란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 편의점에서 파는 감동란 아시죠? 일반 그 계란보다 좀 촉촉하고 완숙도 반숙도 아닌 약간 완반숙의 느낌이라서 뭔가 되게 야들야들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소금을 치지 않았는데 약간 짠맛이 나요. 그래서 소금을 찍어 먹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정말 간이 약간 돼 있어서 맛있거든요. 퍽퍽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 계란을 드실 분이라면 요거 추천. 근데 제 친구는 이거를 먹고 알러지가 올라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편의점에서 한 개, 두 개를 먼저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도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그 배달의 민족에 보시면
18군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시켜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호박즙은 제가 이 다이어트와 이 코 수술 후 관리를 같이 해줬기 때문에 호박즙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효과 본 호박즙은 베라수 플러스라는 호박즙인데 이게 좀 비싸요, 호박즙 중에서도.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비싼 돈을 주고 먹었는데, 실제로 저는 호박즙을 먹고 뭔가 붓기가 빠진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거의 없는데 얘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즙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바는 제가 편의점에서도 이거저것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포스트 단백질바가 진짜 꾸덕꾸덕하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맛있습니다. 제가 라미나이트하고 교정까지 해서 치아도 조금 약한 편이라서 너무 딱딱한 단백질바를 못 먹거든요. 근데 이 포스트 단백질바는 그 쇼호스트 방송하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돈 주고도 정말 많이 사 먹었던 거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랭이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그 상품들 고구마 말랭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 팩에 진짜 찔끔 들어있는 고구마 말랭이도 많고, 되게 퍽퍽한 고구마 말랭이도 많고, 너무 달지 않고 쓴맛이 나는 고구마 말랭이 많거든요. 근데 달콤한 자연 고구마 말랭이, 여기 거는 진짜 다 달고 쫀득쫀득하고 촉촉하고 양도 진짜 그 고구마 한 개를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견과류. 그 다이어트 할 때 견과류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견과류는 진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마른 견과류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호두 이런 것도 너무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견과류를 찾던 중에 투레이넛, 너트 한 줌, 치즈 퀴노아 믹스넛, 요게 저는 제일 맞았습니다. 요 안에 그 그릭 요거트 크랜베리 알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약간 그릭 요거트 초코? 볼? 요런 느낌이 나서 너무 그 견과류, 건강 간식 이런 느낌이 안 나서 좀 먹기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이 외에도 추천드리고 싶은 건강 간식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건강 간식만 추천하는 걸로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